콩나물 자주 드시지요? 집에서 국 하나 끓여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재료이기도 하고 속이 좀 불편할 때도 비교적 안심하고 선택하게 되는 음식이 콩나물입니다. 그래서인지 콩나물은 늘 몸에 부담 없는 음식처럼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 자극도 없고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경험은 없으셨을까요? 콩나물국을 드셨는데 속이 시원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더부룩한 느낌이 들고 오전 내내 몸이 무겁고 졸린 상태가 이어지는 경우 말입니다. 이럴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위가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나이가 들어서 소화력이 떨어졌나 보다. 하지만 꼭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콩나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콩나물과 함께 드신 음식의 조합이 원인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콩나물은 분명히 좋은 식재료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고 칼륨 함량도 높아서 몸속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또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알코올 분해를 도와서 해장국 재료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콩나물 자체만 놓고 보면 문제가 될 만한 요소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같이 드시는 음식입니다. 특히 40대 이후가 되면 몸의 반응 속도가 예전과 달라집니다. 소화 효소 분비가 점점 줄어들고 위 점막도 이전보다 예민해지며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 역시 서서히 느려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콩나물과 맞지 않는 음식이 함께 들어오면 몸은 생각보다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아침마다 콩나물국을 챙겨 드셨는데 이상하게 오전 시간 내내 속이 불편하고 몸이 무거웠다고 하십니다. 위장약을 드셔도 큰 변화가 없어서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식단을 다시 살펴보니 콩나물과 거의 항상 같이 드시던 음식이 하나 있었고 그 조합을 피한 뒤부터 속 불편함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험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최근 건강 관련 강연이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음식이 좋다 나쁘다로 나누기보다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중요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콩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담 없는 음식이지만 어떤 조합에서는 위에 부담을 주고 혈당을 흔들고 하루 컨디션 전체를 무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콩나물을 피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콩나물을 드실 때 조금만 주의하시면 도움이 되는 상극 음식 이야기를 차분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콩나물과 함께 드셨을 때 몸에서 예상과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음식은 기름이 많은 음식입니다. 여기서 기름이 많다는 말은 튀김류나 기름에 볶은 고기처럼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의미합니다. 콩나물은 기본적으로 소화가 빠른 편인 식재료입니다. 섬유질 구조가 부드럽고 수분 함량도 높아서 위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면 기름이 많은 음식은 정반대입니다. 지방은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위에서 오래 머물면서 담즙이라는 소화액 분비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 두 음식이 함께 들어오면 위장에서는 서로 다른 속도의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 결과 소화 리듬이 깨지기 쉽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담즙 분비량이 줄어들고 지방을 처리하는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콩나물의 수분과 섬유질이 위장을 빠르게 지나가려는 성질을 보이면 기름진 음식은 아직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더부룩함, 트림, 속이 답답한 느낌입니다. 실제로 한 중년 남성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삼겹살을 먹을 때마다 콩나물 무침을 꼭 곁들여 드셨는데 먹고 나면 속이 더 편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명치 쪽이 답답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고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지만 콩나물을 빼고 드셨을 때는 같은 양의 고기를 드셔도 훨씬 편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콩나물이 나쁜 음식이어서가 아니라 기름 많은 음식과의 조합이 위에 부담을 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이나 점심처럼 위장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시간대에는 이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혈당 반응입니다. 콩나물은 당 함량이 낮은 채소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드시면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드시면 혈당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름은 음식이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늘립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당이 늦게 오르지만 한번 오르면 오래 유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당 조절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이 이미 경계선에 계신 분들은 식후 피로감이나 졸림으로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국을 드실 때 기름진 반찬을 함께 많이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한 번쯤은 조합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상극 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콩나물은 가볍고 빠른 음식입니다. 기름진 음식은 무겁고 느린 음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위장은 리듬을 잃고 몸은 괜히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콩나물과 기름이 많은 음식의 조합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시는 두 번째 상극 음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음식은 짠 음식입니다.
여기서 짜다는 것은 염분 함량이 높은 음식, 즉 소금이나 간장량이 많은 음식을 말합니다. 콩나물은 기본적으로 칼륨 함량이 높은 채소입니다. 칼륨은 몸속에서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콩나물은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자주 소개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콩나물을 짠 음식과 함께 드셨을 때입니다. 짠 음식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은 혈관 안에 수분을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 안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콩나물 속 칼륨은 이 나트륨을 배출하려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짠 음식이 계속 들어오면 몸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나트륨을 배출하려는 움직임이고 다른 하나는 나트륨을 붙잡으려는 반응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예전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혈관이 부드럽게 늘었다 줄었다 하지 못하면 혈압 변화에 더 민감해집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평소 콩나물국을 즐겨 드시던 분이 계셨는데 김치와 젓갈을 꼭 함께 드셨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전통적인 반찬이었지만 검진에서 혈압 수치가 계속 오르자 식단을 하나씩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콩나물은 그대로 두고 짠 반찬을 줄였더니 혈압 수치가 이전보다 안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콩나물이 혈압에 나쁜 음식이어서가 아닙니다. 짠 음식과의 조합이 혈관에 부담을 주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럼 콩나물국은 간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와 반복입니다. 콩나물국 자체를 짜게 드시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짠 반찬이 많은 식사에서 콩나물까지 더해지는 상황이 반복되면 몸은 계속해서 부담을 받게 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콩나물국, 김치, 젓갈 이 조합이 자주 반복되는 분들은 혈압이나 부종으로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을 드실 때는 싱겁게 조리하시거나 짠 반찬과는 시간을 나눠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상극 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콩나물은 단독으로 보면 몸을 가볍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짠 음식과 만나면 혈관을 긴장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는 것만으로도 식단 선택이 훨씬 쉬워지실 겁니다. 이제 다음 구간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시는 세 번째 상극 음식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음식은 특히 혈당과 피로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사실 이 음식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함께 드시는 음식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음식은 단 음식, 정확히 말하면 당 함량이 높은 음식입니다. 여기서 당이라는 말은 설탕뿐 아니라 과당, 즉 프럭토스 포도당, 그리고 단당류, 즉 포도당과 과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형태를 모두 포함합니다. 콩나물은 당 함량이 낮은 채소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드시면 혈당을 크게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콩나물과 단 음식이 함께 들어갔을 때 몸의 반응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콩나물에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음식이 위화장을 천천히 지나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 자체는 좋은 작용입니다. 하지만 단 음식이 함께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 음식에 들어있는 당은 원래 빠르게 흡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콩나물의 식이섬유가 이 흡수 속도를 살짝 늦추게 되면 혈당은 천천히 오르지만 한번 오른 혈당이 오래 유지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계속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사용하게 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40대 이후에는 이 인슐린 반응이 예전처럼 민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폭이 커지면 바로 피로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콩나물국을 먹고 나면 괜히 졸리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졌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생각하셨지만 식사를 돌아보니 콩나물국과 함께 달콤한 반찬이나 식후에 단 음료를 거의 습관처럼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 조합을 바꾸고 나서 오후 졸림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반응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릴 때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 음식을 절대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같은 식사 안에서의 조합입니다. 콩나물은 가벼운 음식입니다. 그래서 단 음식과 만나면 몸은 이 조합을 균형 잡힌 식사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당과 에너지 사용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이나 점심처럼 하루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식사에서 이 조합이 반복되면 오후 피로가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콩나물과 상극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음식 이야기입니다. 기름이 많은 음식, 짠 음식, 당 함량이 높은 음식. 이 세 가지 모두 콩나물 자체를 망치는 음식이 아니라 콩나물과 함께 들어왔을 때 몸의 리듬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 숨을 고르고 실제로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쯤에서 하나만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콩나물처럼 자주 드시는 식재료일수록 어디에서 어떤 상태의 제품을 고르느냐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보관 상태나 재배 환경에 따라 콩나물의 신선도와 소화감이 꽤 차이가 납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이나 프로필에 콩나물과 함께 드시기 좋은 식재료 정보와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 혜택 정보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평소 속이 예민하시다면 한번 참고해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에서 상극이 될 수 있는 음식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콩나물은 어떻게 먹는 게 가장 편할까요?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면 몸이 덜 피곤해질까요? 사실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콩나물의 성질과 비슷한 방향의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콩나물은 수분이 많고 소화 속도가 비교적 빠르며 몸을 가볍게 만드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같이 드시면 좋은 음식도 비슷한 성질을 가진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로 잘 어울리는 음식은 담백한 단백질 음식입니다. 여기서 단백질이라는 말은 살코기, 두부, 달걀처럼 기름이 많지 않은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단백질은 콩나물의 빠른 소화 리듬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만감을 유지해주면서 혈당 변동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라 콩나물과 소화 속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함께 드셨을 때 속이 편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콩나물국에 두부를 조금 넣어 드시기 시작한 뒤 아침 식사 후 속 불편함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전에는 점심 전부터 배가 꺼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조합으로 바꾸고 나서는 오전 내내 몸이 안정된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잘 어울리는 음식은 따뜻하게 조리된 채소입니다. 채소는 날것으로 드시면 오히려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차가운 음식이 위장 운동을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과 함께 드실 때는 살짝 익힌 채소, 즉 부드럽게 조리된 채소가 좋습니다. 이 조합은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소화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세 번째로 도움이 되는 음식은 잡곡이 아닌 흰쌀밥 소량입니다. 많은 분들이 잡곡밥이 무조건 더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콩나물과 함께 드실 때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잡곡에는 섬유질이 많습니다. 이미 콩나물에도 섬유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더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량의 흰쌀밥이 콩나물의 수분과 잘 어울리면서 위에 부담을 덜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몸에 좋다고 믿었던 식습관이 사실은 내 몸에는 맞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건 잘못이 아닙니다. 몸은 나이에 따라 변하고 소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알고 조금만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건강 상담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던 식사가 어느 순간부터 불편해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럴 때 무조건 음식을 끊기보다는 조합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부담 없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콩나물은 여전히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기름이 많은 음식잔, 음식당 함량이 높은 음식과 함께 자주 드시면 몸이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담백한 단백질, 따뜻한 채소, 과하지 않은 밥과 함께 드시면 콩나물의 장점이 훨씬 잘 살아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콩나물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콩나물은 언제 먹어도 괜찮은 음식, 누구에게나 안전한 음식 이렇게만 생각하셨을 텐데 사실은 내 몸 상태와 식사 조합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가 더 분명해집니다. 속이 더부룩해지는 느낌, 식사 후 졸림, 얼굴이나 손에 붓기, 이런 변화들은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길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콩나물은 몸을 가볍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반대로 매일 조금씩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실제로 건강상담 현장에서 식단을 크게 바꾸지 않았는데도 아침 식사에서 콩나물 조합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하루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점심 전부터 기운이 빠졌는데 이제는 오후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런 변화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간단히 마음에 담아두신다면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콩나물은 가벼운 음식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음식과 자주 만나면 몸이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기름이 많은 음식잔, 음식당이 많은 음식, 이 3가지가 콩나물과 자주 함께하면 위장과 혈관과 혈당이 동시에 바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담백한 단백질, 따뜻하게 익힌 채소, 과하지 않은 밥, 이런 음식들과 함께하면 콩나물의 장점이 훨씬 잘 살아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지키려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입니다. 매번 100%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몸이 유난히 피곤한 날, 속이 예민한 날, 검진 수치가 신경 쓰이는 시기에는 오늘 이야기한 조합만 한번 떠올려 보셔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선택 하나가 하루 컨디션을 바꿀 수도 있고 몇 달 뒤 검진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건강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필요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콩나물 드시고 나서 속이 불편했던 경험, 식사 후 졸림이 심했던 경험, 특정 조합에서 유난히 몸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께도 큰 참고가 됩니다. 좋아요 역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 이 영상이 더 잘 전달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콩나물처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조합의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조합 이야기가 정말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최근 국내 건강정보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흐름을 조심스럽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인의 식습관 분석 자료를 보면 중년 이후 소화 불편과 식후 피로를 호소하는 비율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음식의 종류보다 음식의 조합입니다. 콩나물처럼 가벼운 채소를 먹으면서 같은 식사 안에서 기름진 음식, 짠 음식당이 많은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위장에는 서로 다른 소화 리듬을 요구하고 혈관에는 동시에 반대 방향의 신호를 보내며 혈당에는 오래 지속되는 부담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이 변화가 더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위산 분비량이 줄고 소화 효소 활동도 예전보다 느려지며 혈관 탄력 역시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조합이 맞지 않는 식사가 반복되면 몸은 매 끼니마다 작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건강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표현 중 하나가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던 음식인데 어느 순간부터 불편해졌다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몸이 변했다는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이때 음식을 완전히 끊기보다 조합부터 점검했을 때 상태가 좋아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의 관점을 조금 더 쉽게 풀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활동하는 여러 의학 전문가와 한의학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중년 이후의 식사는 영양 성분보다 부담의 누적을 먼저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아 보여도 같은 조합이 몇 달씩 반복되면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콩나물 역시 이 신호를 가장 빨리 느낄 수 있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콩나물은 매일 먹어도 된다고 여겨지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생겨도 음식 때문이라고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아침이나 점심을 먹고 나서 몸이 예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은 속이 자주 더부룩해지거나 얼굴이나 손이 잘 붓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런 변화가 있다면 오늘 이야기한 콩나물 조합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실 시점일 수 있습니다. 모든 식사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한 끼 딱 며칠만이라도 콩나물과 함께 드시는 음식만 조금 가볍게 바꿔보셔도 몸 반응은 충분히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특정 음식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익숙한 음식을 조금 더 내 몸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콩나물은 여전히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내 몸 상태에 따라 함께 드시는 음식만 조정해 주시면 그 장점이 훨씬 잘 살아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이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콩나물과 관련된 본인만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평범하지만 몸에는 분명한 차이를 만드는 식사 이야기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식단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귀찮아서가 아니라 뭘 바꿔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콩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좋다고 알고는 있지만 불편함이 생겼을 때 이게 콩나물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 때문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넘어가십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구나. 컨디션이 떨어졌나 보다. 하지만 몸은 생각보다 솔직합니다. 매번 식사 후에 같은 신호를 보낸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반복되는 원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콩나물은 그 원인을 찾기에 아주 좋은 기준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주 먹고 조리법도 단순하고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콩나물국을 드신 날과 드시지 않은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날 오전에 속이 더 편했는지 덜 편했는지, 졸림은 어땠는지, 손이나 얼굴에 붓기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만 의식적으로 비교해 보셔도 몸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콩나물만 보지 말고 같이 드신 음식 전체를 함께 떠올리는 것입니다. 콩나물국 옆에 무엇이 있었는지, 반찬은 짰는지, 기름진 음식은 없었는지, 식후에 단 음료를 드시지는 않았는지, 이 조합이 몸 반응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콩나물 자체를 끊어야 하나 고민하다가 반찬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불편함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을 줄이거나 참지 않아도 조합만 조정해도 몸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경험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기름진 음식과 짠 음식과 단 음식을 한 번에 먹어도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대 이후에는 이런 조합이 조금씩 쌓이면서 피로, 소화 불편, 혈압 변화, 혈당 변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콩나물은 이 변화의 시작을 알려주는 음식일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졌을 때 콩나물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콩나물을 기준으로 식사를 가볍게 정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콩나물 드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만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기름은 많지 않은지 너무 짜지는 않은지 단 음식이 함께 들어가지는 않는지 이 세 가지만 의식하셔도 몸은 분명히 다른 반응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건 거창한 건강관리가 아닙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약을 먹어야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먹는 음식 하나를 조금 더 내 편으로 만드는 선택입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이렇게 평범한 음식 속에 숨어있는 중년 이후 건강의 갈림길을 계속해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조금 더 객관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몸에서 느끼는 변화와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실제 수치를 통해 이 변화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중년 이상 성인의 식습관과 소화 불편 관련 자료를 보면 식사 후 더부룩함이나 졸림을 자주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에 가깝게 나타난 조사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이런 증상을 가끔이 아니라 자주 느낀다고 답하는 비율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불편함의 원인이 음식의 종류 하나로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만도 아니고 짠 음식을 좋아해서만도 아니면 단 음식을 즐겨서만도 아닙니다. 여러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한 끼 식사 안에서의 음식 조합입니다. 콩나물처럼 소화가 빠르고 가벼운 채소와 기름진 음식이나 짠 음식이나 단 음식이 같은 식사 안에서 반복적으로 섞이는 경우 식후 불편감이 더 자주 보고된다는 흐름입니다. 이런 결과는 왜 40대 이후에 더 두드러질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의 처리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량이 줄고 소화 효소의 활동도 느려집니다. 혈관의 탄력도 조금씩 떨어지고 혈당을 조절하는 반응도 예전보다 느려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서로 다른 성질의 음식이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몸이 그 균형을 맞추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콩나물은 이 균형이 깨질 때 신호를 빠르게 드러내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콩나물은 거의 매일 먹을 수 있고 조리도 간단하며 다른 반찬과 함께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해졌을 때 원인을 찾다 보면 콩나물 식사가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특정 음식을 끊지 않았는데도 식사 후 피로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같은 식사 안에서 가벼운 음식과 무거운 음식을 섞는 횟수를 줄였을 뿐입니다. 음식의 양보다 조합을 바꾼 결과였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수치는 아침 식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침 식사 후 졸림이나 집중력 저하를 느낀다고 답한 중년층 비율이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 역시 수면 시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 내용과 조합을 함께 분석했을 때 콩나물국처럼 가벼운 국과 짠 반찬이나 단 음식이 동시에 포함된 식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조합은 위장을 빠르게 비우려는 흐름과 혈당을 오래 유지하려는 흐름이 서로 충돌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몸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식후 피로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오늘 이야기의 방향을 한 번 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콩나물을 나쁜 음식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콩나물은 중년 이후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다만 몸의 처리 능력이 변한 상태에서는 같이 먹는 음식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건 콩나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콩나물은 너무 익숙해서 이 변화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음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콩나물을 기준으로 식사 조합을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통계와 흐름을 알고 나면 앞에서 말씀드린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당이 많은 음식 이야기가 훨씬 현실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